36, 은퇴하기 좋은 나이. 저자 여신욱. 어떻게 하면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퇴사를 할 수 있을까? 36이 되던 해의 봄에 시작된 고민이었습니다. 첫째, 생존하기 위한 경제적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둘째, 가급적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 되는 것이었죠. 엑셀 창을 열어 예산을 짜고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하고 아내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곤 경기도 판교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 서귀포로 이주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생활은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하다. 대한민국에서 36년 살아오면서 나의 삶은 행복한 편이다 라고 인정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파이어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정리하고 제주도로 이주해서 삶을 새롭게 설계한 과정과 미국의 파이어 운동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트렌드에는 그들이 겪는 위기와 기회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생각지도 못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돈 많은 백수에 대한 착각, 경제적 자유에 대한 오해. 다음 중 수원에 살며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32살 6년차 회사원 김씨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적정 금액은 대략 얼마일까요? 1. 3천만 원, 2. 1억에서 3억 원, 3. 3억에서 5억 원, 4. 10억 원 이상, 5. 13억 원 이상.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앞의 문제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택지 중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밝힌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자금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자유를 누리는데 굉장히 큰 돈이 있어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초라할 정도의 금액이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가는 절대 공식은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은퇴가 가능한가요? 지속 가능한 은퇴 생활의 비결은 숫자가 아닌 구조에 있습니다. 이 미묘한 발상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파이어족이 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얼마가 있어야 은퇴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조가 되어야 은퇴할 수 있나요? 로 바꿔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은퇴 자금은 특정 액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원금이 내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지점이 나의 은퇴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필요한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연 생활비로 예상되는 3,600만 원보다 소득이 더 큰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연 3,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자본소득에서 충당하거나 자본소득이 이것에 조금 못 미친다면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기타 소득을 더한 합의 연 생활비를 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자본소득으로 연 3천만 원 정도가 충당된다면 1년 동안 600만 원을 넘길 만큼만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전 세계의 부자들이 돈을 키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적은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지요. 오래도록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첫 번째, 모으는 것과 두 번째, 굴리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으는 단계도 중요합니다. 모으는 단계에서 갈고 닦은 통제력이 성공적인 굴리기의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돈 키우기의 과정을 눈덩이 굴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눈덩이가 거대해지는 원리와 동일한 자본주의의 법칙 중 하나가 바로 복리입니다. 최소로 눈을 뭉쳐 눈밭에 굴릴 수 있는 조그마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종잣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잣돈의 크기 때문에 시작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여윳돈이 너무 적으면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입문하기가 막연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더 큰 덩어리로 모을 새도 없이 여기저기 써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독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크기의 종잣돈을 모으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적은 액수는 쉽게 쓰지만 큰 액수는 쉽게 쓰지 않습니다. 2만 원어치 장을 볼 때에는 별 생각이 없으나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면 고민을 좀 해야 하지요. 그러니 적은 액수라도 꼼꼼하게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느 수준까지 종잣돈을 뭉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목표 저축액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1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하고 거기에서부터 10배씩 크게 생각을 확장하면 조금 수월해집니다.
돈을 굴리는 단계에서는 절대로 돈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방어에 신경 써야 합니다. 눈덩이를 신나게 굴리다가 갑자기 퍼석 하고 갈라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급한 마음에 서둘러 굴리다 보면 그렇게 부서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눈덩이를 굴릴 때도 그렇지만 돈을 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조하거나 급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굴려야 합니다. 크기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굴리다 보면 눈덩이의 지름이 커지면서 뭉쳐지는 눈의 양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내가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입니다. 돈나무가 자라는 원리. 잃지만 않으면 시간이 벌어준다. 투자를 시작한 지금의 위치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 부여져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출발선에서 결승선을 향해 가는 언덕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작과 끝만 보이는 상황에서 중간의 과정을 상상하면 무의식 중에 두 지점을 가로질러 가는 직선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착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아래 그림과 더 가깝습니다. 저런 함정들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산 상승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의 경우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백 배의 주가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중간중간 반토막 하락도 수없이 많았으며 가끔은 90%의 주가 하락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1억을 투자한 기업이 10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억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모든 복리 수익은 곱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손실 또한 곱셈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손실을 입으면 내가 벌어온 모든 재산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투자자가 30%의 수익을 낸 직후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으로 30%의 손실을 낸 후 다시 30% 수익을 내어도 본전이 아닌 91만 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욕심이 앞서지 않으면 느리더라도 확실히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욕심이 초래한 나쁜 결과는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 손해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면 일단 나에게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세요. 수비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과 자본이 나를 대신해 공격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건강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책 36 은퇴하기 좋은 나이. 저자 여신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부의 절대 공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